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몇 년 전 한국갤럽이 실시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로 우리 민족의 성웅이자 최고의 장군인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임난 당시 남해안에서 연전연승하며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공을 세운 충무공의 전법과 지휘력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전사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많은 역사 애호가들은 충무공에게 한국인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함께 최민식 주연으로 2014년 개봉한 영화 명량은 충무공의 활약을 영상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창구 가운데 하나로서 꾸준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뛰어난 완성도, 그리고 그 역사적 소재 덕분에 흥행에 대성공한 영화 명량은 국내 흥행영화 역대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아마존 프라임 등을 통해 영화를 뒤늦게 접한 해외 팬들도 여전히 영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명량의 해외 반응과 같은 해외기는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일본 반응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 반응입니다. 13척의 배로 100척이 넘는 적함선을 패퇴시킨 것은 솔직히 반지 의제왕에나 나올 법한 판타지 같은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지. 한국 영화는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 일단 이 영화는 근현대 이전의 한국 역사를 다룬 영화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어. 최민식은 한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기 때문에 그 연기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역사적 배경에 대한 약간의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본다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야. 이순신 장군이 동양의 넬슨 제독이라고? 넬슨 제독이 서양의 이순신이겠지. 동양판 300이구나. 일본이 페르시아, 한국을 스파르타로 대입하고 영화를 보면 좋겠네. 300? 물론 스파르타군도 열심히 싸우기는 했지만 테르모필레에서 방어군은 전멸당했어. 후대에 그 용맹함으로 재평가가 되었을 뿐이지. 그에 반해 이순신의 함대는 아군 전함의 피해 없이 전쟁의 흐름을 바꿔버렸어. 애초에 둘은 결이 달라서 비교하는 게 불공평해. 이 영화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교전비와 전투 결과야. 알고 보니까 당시 일본군의 지휘관들도 이순신에게 당한 뒤에 한국 측의 주장과 동일한 기록을 남겼다고 하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 영화는 지금껏 내가 얼마나 동양 역사에 무지한 채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해준 작품이야. 동양 역사는 서양 역사에 버금갈 정도로 다채롭고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워. 최민식은 정말 최고다. 올드보이 이후로 그가 나오는 어지간한 영화는 다 본 것 같아. 영화의 의상, 선박 전투 묘사들은 몰입력이 대단하고 컴퓨터 그래픽도 실제와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 역사적 무게감과 그 분위기만으로도 보는 이를 충분히 압도시킬 수 있는 내용이야.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순신은 이후 벌어진 또 다른 해전에서 전사했어. 비록 그가 전사하기는 했지만 그는 수년 동안 일본군의 모든 군사적 도전을 좌절시키고 일본을 본국으로 몰아내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야. 그가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역사물은 드라마 체르노빌과 이 영화 명량이야. 역사적 배경이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조건이었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압승을 거뒀지. 일본인이 이 영화를 보면 DNA에 각인된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겠군. 영화를 본 사람이나 볼 사람 중에서 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1592년의 조선-일본 전쟁에 대해 검색해봐. 유튜브에도 관련된 자료가 많아. 당시의 전쟁 양상과 전술 일본의 전쟁 동기와 국제역학들은 오늘날에도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역사의 발자취야. 자세히 알아본 뒤에 이 영화를 본다면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렇듯 많은 세계 영화 팬들과 역사 애호가들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일본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본군이 충무공의 함대에 미친 듯이 두들겨 맞은 것은 당시의 일본 장군들이나 일본 역사가들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왜인지 이들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한마디 앵무새 마냥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지만 헛소리들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영상을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조선은 허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군은 들판을 가르듯이 반도 전역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만 한반도는 한랭지대이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지 못했고 그래서 일본군은 식량을 현지 조달하지 못했지요. 딱히 뚜렷한 자원이랄 것도 없어서 일본이 손을 뗀 것입니다. 덧붙여서 풍신수길의 목적은 중국의 명나라로 한반도는 그 통로에 불과했죠. 이순신은 본국으로 철수하던 일본군을 습격했지만 거기서 총에 맞아 전사했어요. 어디가 영웅이라는 겁니까? 괜찮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짜임새 자체는 나쁘지 않으므로 그냥 허구나 다름없는 내용이구나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이순신 말고는 영웅이랄 게 없나 봐요? 슬픕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더니 머지않아 이런 영화를 근거로 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가짜 역사를 믿게 되겠지요. 역사 영화를 빙자했지만 사실을 철저하게 날조해서 보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히트한 것은 아무래도 일본 때리기를 위한 영화였기 때문이겠죠. 일본인은 지혜가 없는 미개한 인종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순신은 너무나 뛰어나고 용맹한 인물로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차이를 극단적으로 부풀려서 자국인들이 우월감을 느끼게끔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픽션 영화였다면 더욱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실력 좋은 영상업계가 역사를 일부러 왜곡하고 영화화하는 것은 일본인으로서는 두려운 일입니다. 과연 자국의 장군은 훌륭하게 적군인 일본은 어딘가 좀 모자란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